네. 오늘은 낙서를 들어가는 첫날이거든요. 지금까지 복기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도를 이해하기 위한 숫자, 그 다음에 그 숫자를 설명하는 8개, 그 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까지 23강인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연속선상이 이제 낙서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주로 이제 하도를 알았어요. 여기에 있는 도하고 여기에 있는 서를 합해서 도서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 도서라는 용어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하도하고 낙서를 더 줄여서 한 말이더라. 그것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근데 하나, 낙이나 똑같은 물에서 나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물 한자고 이거는 물 떨어지는 낙자거든요. 요 위에다가 이렇게 초두, 초두를 하면은 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낙자인데 이것도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초두가 들어간 낙자고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에 초두가 들어간 것은 뭐냐면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 근데 요거는 뭐냐? 물만 떨어지는 거. 그게 달라요. 요것도 요거 물 한자잖아요. 요것도 물이고 요것도 같은 물이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고인 거, 이렇게 모인 거. 요건 모인 게 아니고 어떤 물이에요? 이건지. 이게 원래 그 천마 끝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 물 떨어질 낙자예요. 천마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똑똑 떨어지는 이제 그 낙자인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관계용서라고 보면 더 좋아요. 관계용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물기를 내가지고 끌어들이는 물 있잖아요. 그게 관계용서라고 해요. 이게 바로 그런 물이에요. 이 물은 뭐냐면은 농사 짓기 위한 그런 물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물이 모인 거, 뭐든 그 물 모인 그 자체를 이렇게 말한 거고, 이것은 특별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또랑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물을 갖다 가르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물을 일컬어서 도라고 하는 거고, 또 특별한 목적으로 쓰는 그 물을 일컬어서 서라고 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도는 그림이죠. 그림과 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림은 보다 더 추상적이에요. 보다 더 포괄적이고, 그림하고 글하고 놓고 볼 적에 어떤 게 더 길죠? 글이 더 길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설명이기 때문에,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림은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그걸 갖다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림자라고 보면 돼요. 그림자. 그래서 항상 글자가 나오기 전에 그림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몸뚱이가 사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뭔가 비춰진 그림자라고 하죠. 그림자라고 하면 뭔가 주인공이 따로 있어야 돼요. 주인공이 따로 있고 그림자가 생기고 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내 몸뚱이가 그림자라고 한다면 주인공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주인공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용어로는 마음이라 합니다. 마음이고, 근데 그 마음 무형이잖아요. 그 무형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낸 그 상태가 육신이라 해요. 이렇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만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육신이 있건 없건 내 마음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있건 없건.
그걸 기독교에서는 영혼 불면사례라고 한 거고, 불교에서는 영혼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뭐라고 쓰죠? 불교적인 용어에서는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육신이 없어진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육신이 없어져서 마음도 다 같이 없어진다면 어떤 괴로움을 나갔자게 자살하면 좋아요. 그러면 괴로우니까 마음을 육신을 없앴어. 그럼 마음도 다 없어진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있건 없건 이건 그림자라는 생각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림자가 주인공이니까 그림자는 그거는 언젠가는 항상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가 진짜로 생각하니까 내 몸뚱이 하나 없어지면 다 없어진다.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얼굴, 육신의 대명사가 뭐냐면 얼굴이거든. 얼굴. 근데 그 얼굴이 10살 때 얼굴 다르고 60대 때 얼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그게 전부 다 마음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림이라 했잖아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글로 나타내는 것이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라는 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밑에 날일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왈자고 요거는 일이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날일자 빛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가로왈, 가라사대 그런 얘기였죠. 공자왈, 맹자왈 그랬죠 옛날에. 그때 이렇게 썼어요. 요게 맞을까요? 요게 맞을까요? 요게 맞아요. 요거는 왜냐하면 요게 붓이기 때문에. 이게 율자죠, 분율자. 요 옆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법률율자가 되어버려요. 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붓으로 간다는 얘기죠. 붓으로 간다. 그 붓이란 것은 이게 분율자인데 왜 분율자를 이렇게 썼느냐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분율자로 왜 이렇게 썼느냐면 이게 북두칠성의 구조예요. 이 형태 자체가 원래 북두칠성을 갖다가 형성한 거예요. 그럼 북두칠성을 왜 형성한 것이 붓이 되느냐면은 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모든 별의 근원은 북두칠성이에요. 인체를 얘기한다면은 사지가 있잖아요. 사지가 이게 칠성이에요, 지금은. 여기에 칠성, 여기에 칠성. 그 28세기 사방에. 그럼 북두칠성 어디 있어요? 북두칠성. 그건 여기에요. 여기에 칠성판 있잖아, 지금. 이게 칠성 안에 이게 지금 구멍이 7개. 이게 칠성판이야. 그러니까 모든 별의 총 분산을 일컬어서 북두칠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북두칠성이라죠. 그러니까 옛날에 신중의 신, 즉 하느님은 어디에 계셨느냐면 북두칠성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맨날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했던 그 칠성님이 북두칠성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 그 이름을 보면은 칠성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안중근이었어. 안중근은 원래 이름이 중근이가 아니라 응칠이었어요. 응할 응자에다가 7칠자. 이 등에 별이 7개가 찍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칠성이 응이었다 해가지고 응칠이라고 불렀었어요.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신비한 숫자입니다. 10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신비한 숫자를 들라고 한다면 7자예요. 그것은 이제 이 낙서를 설명하다 보면 다시 나올 거고, 어쨌건 붓으로다가 말씀을 하는 거, 붓이 말씀을 하시다. 그것이 뭐냐면 글이란 말이에요. 붓으로 말을 하는 거, 그게 글이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붓으로 내려오게 자기 말을 갖다 대신하는 거, 그게 글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글루다가 세금을 벌어먹는 민족이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맨날 툭하면 글쎄 그러지. 잘 몰라도 글쎄, 글쎄. 알아도 글쎄, 맨날 글쎄. 낙서는 하도가 나온지 정확히는 한 기록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대략 한 1200년 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낙서가 어떻게 해서 발견됐느냐 하면은 우임금이라고 했었어요. 우임금. 역사상 가장 그 태평성대를 누렸던 임금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 세 분 때가 가장 태평성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임금은 유명한 임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둑 강의를 하셨지만은 바둑을 맨 처음에 만드신 분이 요임금이라 해요. 요임금이 자기 아들 단주라고 있어요. 단주가 불글단자다 불글주자죠. 단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한테 임금자리를 물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리석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더 해라. 그러면서 수양의 한 방편으로 넘겨준 것이 만들어낸 것이 바둑이라 했어요. 근데 이름 자체를 보세요. 어떤 느낌이 안 드나요? 이게 다 뻘겋한 얘기 아니야 지금. 이것도 빨간 거고 이것도 빨간 거고. 그렇죠. 그럼 성세에서 빨간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맨 처음에 붉은 사람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뻘겋한 얘기가 불러요. 붉음. 그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아담이 우리는 그냥 맨 첫사람, 내가 맨 처음 태어났다면은 내 몸에 붙은 이름이 아담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에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지파명사이게. 붉은 것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또 사람의 대명사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 사람인 줄 알고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런 아담의 상징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단주예요. 불단 얘기가 무슨 말이죠? 불단, 뻘거스란 얘기예요. 뻘거숭이, 피덩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얘기예요. 가장 밝은 양기로 뭉쳐진 피덩어리다. 그 얘기예요. 그게 단주야. 그래서 단주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둑이 나왔는데 그 다음 임금이 순임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순한테 물려줘요. 순임금도 그 아들 있죠. 그 아들이 혹시 이름 아세요? 그 아들의 이름. 상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역시 어리석어. 그러니까 밀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한테 밀려줘. 우가 이제 임금이 돼가지고 가장 정성을 들인 게 뭐냐면 치수 사업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9년 동안 홍수가 있었거든. 9년 동안 홍수가 있어가지고 그 황하 일대가 전부 다 물에 범람이 됐어요. 그래갖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그 임금이 정치를 잘한 것은 뭐냐면 그 홍수를 갖다 잘 정리해주는 임금이야. 그러니까 우 임금이 떼목을 타고서 그 홍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 한참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뭔가 번쩍번쩍거리는 게 있어.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니까 거북이 한 마리가 보여요. 근데 그 거북이 등에 낙서가 그려져 있던 거예요. 낙서. 참, 요임금, 순임금 그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은 요임금이나 순임금은 둘 다 아들한테 셋을 밀려주지 않았잖아요.
이 우임금 때부터 세습을 해요. 그때부터 뭐냐면 태평성대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임금 때부터. 왜냐하면 세습대로 흘러가서 그래. 유능하고 덕이 있는 사람한테 물려줬어야 되는데 자기 핏줄을 물려주기 시작해요. 그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뭐냐면은 왕의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맨 처음에 가장 거룩한 시대가 뭐냐면 황시대야, 삼황시대야. 그 다음에 오제시대야. 그 다음에 왕의 시대로 떨어져요. 그보다 더 못한 시대가 뭐냐면 백예시대, 백이시대, 만백자. 제후시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백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오랑캐 시대로 떨어져 버려. 그 다음에 금수시대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이 금수시대예요. 금수시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사망시대로 또 돌아가야죠. 그게 신선시대예요. 그 증상께서 그랬거든요. 너희가 말로만 듣던 신선을 직접 보리라 했어요. 우리는 바야흐로 신선이 도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선은 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대학을 만들 적에 신선대학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임금 때부터 세습으로 흘러갔더라. 그러면서 요임금이나 순임금 때는 국가는 있었고 백성도 있고 땅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국가 이름이 없었어요. 요임금 분명히 임금이었거든요. 근데 임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지금처럼 그 언론이 이렇게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임금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큰 집에서 산 것도 아니었어요. 똑같아 백성들하고. 그러니까 누가 임금인지 아닌지 그 관심도 없어 사람들이 그냥. 같이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도 요 임금이 그 사람이 임금인지 그것도 몰라요. 요 임금의 직업은 뭐였느냐면은 질그릇 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당시라 그래. 당유실. 당자가 당나라 당자라고 보통 그러는데 원래 질그릇 당자예요. 이게. 질그릇 하면 유명한 곳이 이천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어쨌건 요임금의 그 요자가 이렇게 써요. 흑토자가 3개가 들어가요. 흑토자. 천지인잖아요. 천오, 지오, 일구가 오뚝하게 섰다. 우뚝하고 올자야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을 갖다가 천진의 기본을 갖다가 우뚝 세운 사람이야. 그게 요임금이에요. 그래서 요 요자는 요임금 요자예요. 요자는 요거는 순자인데 요건 무궁화 순자예요. 요임금이나 순임금 때는 국호가 없었더라. 근데 국호가 최초로 생긴 게 우임금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럼 요 우임금이 국호를 정했는데 그 국호가 뭐냐? 하라 그랬죠. 여름 한자. 그럼 왜 여름 한자를 여름 한자라고 했느냐면은 여름 문명이니까. 여름 문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쨌건 우임금이 황하라는 곳에서 칠수하다가 발견한 것이 신령한 거북이었더라. 근데 그 거북 등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그려졌는데 가운데 흰점 5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구금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 그 다음에 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가 검은 점 2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흰 점 7개가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6이죠. 6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흰 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8이죠. 셋, 넷, 여섯, 일곱, 8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흰 점이 하나, 둘, 셋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거북 등이 이렇게 흰 점하고 검은 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신기하잖아. 보니까 이게 일육수고, 일육수잖아요. 27화, 380, 490, 5, 10은 없어. 5가 이렇게 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어때요, 여러분? 거북이 같지 않아요? 요건 앞발이고, 요건 뒷발이잖아, 지금. 앞발, 뒷발. 근데 요거는 머리고, 요건 꼬리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거북이 등에 이게 그려져있는지 어쩐지 그걸 내가 몰라요. 내가 안 봤어, 이거. 근데 이 자체가 거북이라는 것만, 거북이인데서 나왔다는 거는 아마 의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집을 지어놓고 보면 상냥식이라는 쪽에 천장에는 용을 들여요. 대궐 한번 가보세요. 저 경복궁 같은 거, 금정령 같은 데 가보면은 천장에는 커다란 용이 이렇게 휘감아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닥에 뭐냐면 거북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용은 하도를 말한 거예요. 용은. 그 다음에 이거는 낙서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화재 같은 거 볼 적에 예를 들어서 문무대왕비 있잖아요. 그 경주해감 있잖아요. 문무대왕비가 수중릉입니다. 수중릉.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비를 갖다 떠받치 치고 있는 짐승이 있죠. 그게 거북이에요. 거의 다 그렇게 됐어요. 거북이 등에다가 이렇게 비를 세워놔요. 이렇게. 왜 그래요? 거북이는 땅을 가리킨 거예요. 이게. 땅에서 이렇게 솟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한 게 내가 그 이음말에 쓴 거예요.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그 이제 구지가라 그러죠. 그 이두 음악에서 제일 오래된 하나의 그 문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워먹는다. 쪄먹는다. 구워먹는다. 먹는다. 근데 왜 거북이가 등장하느냐면은 그게 낙서를 가르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 문명은 낙서 문명이에요. 낙서 문명. 그러니까 땅 그러면 그건 거북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게 머리를 내밀어라 그랬던 거예요. 머리를 내밀지 않고, 거북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머리하고 발하고 쏙 들여밀잖아요. 안으로 걷어들여요. 그러면은 소뚜껑 같은 거. 그리고 아무리 두드려도 나오질 않아요. 타이어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도 끔찍 안 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정문명이거든요. 그 사람이 물질에 한번 독이 들잖아요. 물질의 맛을 한번 느끼잖아. 그럼 그렇게 돼요. 굉장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구워먹는다 했거든요. 머리를 내밀어라. 요걸 내밀어라. 이를 내밀어라 그런 얘기예요. 일이 뭐냐면 수잖아요. 머리를 내밀어라. 즉 물을 내밀어라. 물을 내라는 얘기예요. 물을 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만약 얼어버렸어. 그 다 죽어져. 다 죽은 거죠. 인체도 그렇고 모든 생물도 그렇고 물이 얼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인체도 왜 병이 생기냐면 저체온 있잖아요. 체온이 낮으면서 모든 것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걸 풀어버린 게 이거예요. 왜 일이라고 했냐면 얼었던 것이 풀린 거. 그게 일이야지. 그러니까 얼은 건 뭐냐면 이걸로 상징해요. 이게 팔군지잖아요, 지금. 이거는 복희도의 일건천이죠. 이게 일건천, 이게 팔군지 그러잖아요, 복희도에서는. 그러니까 복희도에서는 일건천으로 시작을 하고 팔군지로 끝을 맺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아까 도소에 도라 그랬잖아요, 도. 하늘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적에 하늘의 시작은 맑은 양에서 시작했다. 맑은 양. 근데 끝이 뭐냐면 탁해졌어. 맑은 양은 뭐냐면 형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빈 거야. 그런 그 반대가 뭐냐면은 거대한 물질이지 이제. 그게 이거예요. 거대한 물질인데 이 속을 갖다 텅텅 비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하늘은 뭐냐면 오히려 물질로 보자면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 그럼 하늘이 이겨내야 돼요. 왜냐면 형상으로 따지면 텅텅 비었으니까 이거라고 해야지. 근데 가득 찼다 그랬어요. 하늘은. 그 뭐가 찬 거냐 그러면 형상이 찬 걸 가르친 건 아니겠죠. 그럼 뭐가 찼어? 무형의 기운이 가득 찬 걸 말한 거예요. 하늘은 무형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 땅은 유형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왜 이렇게 텅텅 비게 했느냐 하면은 유형의 기운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걸 갖다가 유형을 갖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보낼 준비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꽉 차잖아요. 이건 지금 꽉 찬데 받긴 뭘 받아. 인제는 발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늘은 발산하는 존재야. 뭘 발산해요? 유형의 기가 아니라 무형의 기. 항상 하늘은 무형이고 땅은 유형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형에서 시작을 해갖고 유형으로 좀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건 상징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중심으로 이렇게 이 땅의 중심으로다가 양기가 하나 딱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밑으로 들어가고 위로 들어가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밑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위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세 군데거든요. 그럼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뭐냐면 내죠. 진내, 진계약. 위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간계잖아요. 그 진계약과 간계는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여기서 시작한 것은 장남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끝까지 위에 맨 위로 올라간 것은 뭐냐면 그 막내, 소남이라 했어요. 요건 중남이라고 했는데 그 삼남 중에서 가장 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중남이에요. 왜냐하면은 중심에서부터 모든 것이 변화가 벌어지는 거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 벌어져요. 이렇게 중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심, 팔고 이제 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일감수.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늘이 시작한 곳, 일이거든요. 남방이야. 그 다음에 하늘이 끝난 곳은 맨 밑이잖아요. 그럼 하늘이 끝난 곳에서 땅이 시작을 해야 돼. 땅이 끝난 곳에서는 뭐가 시작해요? 반대로 하늘이 시작을 해야 돼. 땅이 끊는 것은 하늘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늘을 대신한 게 한 것이 뭐냐면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로 인간이 들어가야 돼. 이제 그것은 용답도거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라고. 어쨌건 하늘이 끊는 것은 땅이 시작하고 땅이 끊는 것은 하늘이 시작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착 상태가 된 것이 천지 변화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원래 요 자리가 8골지가 있던 거예요. 여기에. 요 자리로 1이 들어가 버렸어. 요 자리가 1이 있던 1로 시작을 했잖아요. 요 자리로 끝수가 9잖아요. 그 9가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 숫자로 말하자면 16수고 27하고 38목이고 49 금이고 그 다음에 중앙에 5가 들어갔더라. 그 숫자로 배우는 게 편해요. 다만 그 하도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하도는 16수가 북방에 있는 건 같아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하도에서는 1, 6이라고 했지 1이 정북방이고 6이 서북방이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하도는 북방 그럼 무조건 16수야. 근데 낙서에 들어오면은 정북방이 1이고 서북방이 6이더라 이렇게 갈라진 거야 이게. 이제 자세히 잘 보면은 요게 요 십자가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이루었는데 동서 남북 정동 정서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정중앙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1, 3, 5, 7, 9라는
홀수가 들어갔어요. 그게 차이예요. 1, 3, 5, 7, 9. 그 다음에 짝수는 2, 4, 6, 8, 10은 없으니까. 그 짝수는 뭐냐면 구석으로 좀 더 밀려가 버렸어. 홀수가 중앙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낙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홀수는 양을 가리켜요. 양이 동서남북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게 특색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양이 활개를 친다 그런 얘기예요. 음은 구석으로 밀려났더라 그런 얘기예요. 한 번 양이 그랬으면 또 한 번은 뭐냐면 음이 정중앙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야 궁표한 거죠. 자, 홀수를 갖다가